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불교 말살 정책에 맞선 백곡 천흥 스님을 조명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영화 나란말 3위가 때이른 종영 위기에 몰리자 불교계를 중심으로 영화 관람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에서 일반인이 학인 스님들과 2박 3일을 함께 지내며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른바 유니스테이가 열렸습니다. 경북 구미의 신라불교 초전지 마을에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불교 문화와 전통 생활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흔드는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식품과 관광 등의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또 수입품 제재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재 개발과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해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 왜곡 수정을 하면서 이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침략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도 역사와 또 경제를 분리해서 일본과 대화를 하지만은 역사만큼은 올바르게 우리가 일본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은 한층 고조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일 간 관광 산업에도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끝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절대로 일본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유니클로라든가 이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일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면전은 한일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제 공조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얻을 수 있도록 한미 간의 협력을 적극 도모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지금 우리를 직접 경제적으로 침공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경제 전면전 등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4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원폭 2세 환우들의 생활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은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등지에서 제8회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비핵, 평화, 영화 상영회를 시작으로 한미일 원폭 관련 활동가들의 국제토론회, 원폭 피해자들의 작품전과 원폭 도서전, 비핵, 평화 난장 등의 행사로 꾸며집니다.
합천 평화의 집은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원폭 피해자 후손까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원폭 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불교 말살 정책에 맞선 백곡 천흥 스님을 조명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과 함께 저술한 이 책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불교 교단을 지킨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는 점에서 한국 불교사에 의미 있는 저술물로 평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조선 후기 가혹한 불교 말살 정책에 맞서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부당함을 주장했던 백곡 천흥 스님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첫 저서 백곡 천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원행 스님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담았던 천흥 스님의 생애와 상소문 간패석 교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과 함께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원행 스님은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백곡 천흥 스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정왕후와 백곡 천흥의 호법 활동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직접 나서 천흥 스님이 패불 행위를 막고자 올린 상소문 간패석 교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백곡 천흥 스님의 대문장가이면서 선교를 내위를 겸비한 학자이고 고승했다. 현종께 간패석 교수를 올려가지고 봉은사와 봉선사 철폐를 막았다. 조선 현종 2년인 1661년에 작성된 간패석 교수에서 천흥 스님은 패불의 6가지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례와 경전의 내용을 들어 8천여 글자로 논파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500년 사이 걸쳐 왕에게 올라온 상소문 가운데 가장 긴 글로 당시 숭유억불의 사회 분위기상 죽음을 각오하고 썼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8,150자면요. 상소문으로서는 책 한 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책 한 권 상소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양반이 참 의기가 있는 게 임금을 직접 겨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씁니다. 죽을 각오를 당신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 신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원행 스님이 쓴 해제에서는 천흥 스님이 간패석 교수를 저술한 동기, 내용과 의의를 다루고 있고 책의 말미에는 원전도 실려 있습니다. 특히 책은 천흥 스님의 생애를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독자가 간패석 교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백곡 천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유생들 부인들이 그러면 전부 다 밭에 나가서 길쌈하고 뭐 심고 김매느냐 그 말이야. 원행 스님은 직접 쓴 출간에 붙이는 글을 통해 한국 불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의식과 선공후사, 멸사봉공의 자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단을 위한 희생을 자처했던 천흥 스님의 숭고한 실천은 현 시대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행 스님의 저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천흥 스님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낳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불교계가 도왔다는 스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나란말싸미가 때이른 종영위기에 몰렸습니다. 영화의 흥행성 측면 외에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영화 비판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불교계를 중심으로 영화 관람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스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스토리를 담은 영화 나란말싸미는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 지난 24일 개봉 전부터 불교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세종대왕의 업적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계의 역할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사실상의 협업으로 탄생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급이나 지위 고하, 사상적 종교적 차이 등을 불문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했고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자비의 불심을 간직했던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압권입니다. 나는 유자도 불자도 아니고 임금이라며 수많은 반대를 무릅쓴 채 소신을 밀어붙인 세종은 신미대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대문 안에 사찰을 건립하고 먼저 타계한 왕비의 극락 왕생을 빌어주는 것으로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란부터 사실과 예술에 대한 오해 등 여러 이유로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작품성과 대중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인 여론으로 조기 종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영화 나란 말씀이 관람 운동이 퍼지고 있지만 이미 상영관 자체가 적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은 어머님의 구순잔치 대신 300명을 초청해 영화로 대중공양을 하라는 말씀을 앞장서 실천하고 조철현 감독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란 말씀이 1000만 명 기록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한 분이 300명분에게 씨를 뿌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300개의 씨앗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1000만 명 금방 됩니다. 영화 나란 말씀이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소통할 수 있게 된 인연을 되짚으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백성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뭐라 그랬어? 얻어먹고 사는 거지다. 새겨들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중창주인 만화당 희찬 대선사의 탄신 98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선사의 가르침을 이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주지 정념 스님과 조계종 원로위원 선덕 원행 스님, 금몽암 주지 인보 스님 등 본말사 주지 스님과 선원 스님 등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기렸습니다. 정념 스님은 오늘날 5대 산문의 면모는 만화당 희찬 대선사의 원력으로 이뤄진 것이며 후학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가르침, 또 마라스님이라는 이런 삶 가상의 수행 정신과 교육 정신 또 다음 수의 정신이 그대로 잘 구현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 한국 불교의 만나고 희망의 기운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1922년 평안북도 덕천 출생으로 1938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역임하며 현재의 월정사 적광전과 동별당, 서별당, 방상굴 등을 중건했습니다. 또 1973년 중앙종회 의원을 지냈고 1981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됐으며 1983년 세수 64세, 범납 4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승가교육기관 중앙승가대에서 일반인이 학인 스님들과 2박 3일을 함께 지내며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쉼을 주제로 시작된 유니스테인데요. 명상과 다도 등으로 자아를 성찰하며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유니스테이에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법당에서 울려 퍼집니다. 학인 스님들의 수행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모두 함께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서원합니다. 학인 스님들의 예법한 수행 공간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참다운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중앙승가대학교의 유니스테이가 고불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름방을 맞아 한산해진 학인 스님들의 내밀한 생활 공간이 일반인들에게 열렸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이 공간은 이 말씀처럼 잘 일반인들에게 또 여성분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공간인데 오늘 특별한 어떤 수행 추석에 오신 거예요. 라인 댄스와 명상, 다도, 성격 유형 검사 등 유니스테이의 모든 프로그램은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기획하고 전문가들이 도움을 보탰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중앙승가대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불자들에게 나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연령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인들의 역량 강화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회양을 하는 차원에서 고불식 이후 가진 네이마트 시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반들과 함께 참가한 70대의 한 여성 불자는 해맑음이라는 닉네임을 지으면서 유니스테이가 갖는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여기 오면 일단은 편안하고 스님들도 다 열심히 여러 가지 게임도 잘해주시고 하여튼 단체 생활도 재밌고 또 다양한 사람들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근교에 서울 근교에 있으니까 천주교가 모태신앙이었다는 50대의 여성 불자는 한때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법당이 이제는 고향처럼 편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법당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전에는 이런 불상이라든가 뭐 울긋불긋한데 이런데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그 절 문화를 조금씩 접하면서 고불식에서 손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서원문을 낭독한 할머니는 손자가 커서 출가를 했으면 하는 염원을 간직한 채 유니스테이에 참석했습니다. 사심이 있어요. 손자가 좀 커서 출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발언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저도 같이 간다 하더라고요. 이른바 한국의 나란다 대학에서 학인 스님들과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초발심을 새기며 마음을 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구려 스님 아도 화상이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파한 곳 경북 구미시 도계면에는 신라불교 초전지 마을이 조성돼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교 문화와 전통 생활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신라불교 발상지인 구미시 모래마을은 불교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이곳에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신라 불교가 꼽히기까지의 과정과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라불교 초전지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관 이후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사랑을 받으며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라 땅에 최초로 불교가 전래된 초전지 기념관은 2017년 10월 13일 개관 이후 꾸준히 많은 방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방문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서만 체험 가능한 사찰 음식 체험, 향락 만들기, 소원 쓰기, 자연물 이용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계절 체험 프로그램의 운용 덕분인 것 같습니다.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불교 초정기념관과 전통가옥 체험관, 사찰 음식 체험관, 단체 생활관, 전시가옥 등이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신라불교 초정기념관은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파한 아도화상의 발자취와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육도 배우고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해 즐거움도 만끽합니다. 탁본 체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종이에 문지르면 그림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3D 스케치 월드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큰 모니터에 나오니까 신기했어요. 전통 한옥 숙박 체험관은 주말이면 한옥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을 하려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관은 매주 일요일에만 실시하던 것을 사전 신청을 받아 평일로 확대할 정도로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구미시는 신라불교 초전지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근 도리사 문수사와 연계한 관광자원 육성에도 나섭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품 코스로 누구나 찾고 전통 생활사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전국에서 찾아오기 쉽게 대형 상징 조형물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초전지의 미관 향상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인근 도계마을에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행복 씨앗마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해서 누구나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는 민족 정신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불교가 뿌리 내려진 곳입니다.
신라불교의 발상지에 걸맞는 콘텐츠 보관과 전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라불교 초전지 마을이 우리 불교 문화와 민족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구미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이 한국과 스리랑카의 우호 친선에 기여한 국제불교 교류단체 함께하는 세상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자갓 아베이와르나 대리대사는 대구를 방문해 함께하는 세상 법인 이사인 조득환 금강알택 대표와 임문우 변호사에게 감사패와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자갓 대사는 함께하는 세상이 대구 경북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스리랑카인들의 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양국 우호 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세상 은장권 이사장도 스리랑카와 한국 불자들 간의 교류 친선을 위해 기여한 자갓 대리대사의 공적을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창립한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은 지난해 스리랑카 독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과 공동 주관하는 등 한국과 스리랑카 간 우호 증진과 교류에 힘써왔습니다. 또 대구 성서 지역에 스리랑카 사원을 운영하면서 스리랑카 이주민과 근로자들의 불교 신행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천태종 소위경전 묘법연화경을 주제로 1,300명이 동시에 합창 무대를 펼치는 초대형 음악회가 오는 25일 천태종 구인사에서 막이 오릅니다. 불교 음악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선율이 오는 25일 구인사의 밤을 장엄합니다. 천태종 교육부가 기획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 대승불교 최고 경전인 법화경을 주제로 모두 30곡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가 종단마을사의 전 지역의 합창단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것을 배우고 이 모든 노래 가사 소절까지를 다 전곡을 외워서 우리가 합창을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초연의 시연을 하는 제일 큰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인사 대조사전 앞 특설 무대에서 펼쳐질 음악회는 연꽃을 형상화한 1,300명의 천태합창단이 동시에 무대에 올라 감동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객석도 4,000석에 이르는 초대형 음악회입니다. 합창단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하얀 연꽃을 묘음으로 표현하는 하얀 연꽃이잖아요. 그래서 하얀 연꽃으로 표현하기를 정말 발언합니다. 웅장한 음성 공양에 전통 악기의 협연은 깊어가는 여름밤 산사에 정취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태종은 이번 음악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불교 음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문화예술을 통한 포교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그러한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한국 불교의 제일 의미 있는 소중한 대작불사라고 여겨집니다. 1,300명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법화경의 세계는 불교 음악의 다양화와 대중화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서울시가 한옥 등 근현대 건축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끝내고 우수 건축자산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수 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 등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되는데 최대 1억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건축 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 한옥뿐 아니라 주변 건축자산까지 건축특례로 적용하고 수선 비용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직접 매입해 보전과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 공간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은 문화 교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남미 지역의 한국 문화를 알려온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브라질 최대 문화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 파울리스타로 옮겨 다시 문을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내일 현지에서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의 국유화 이전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가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에서 6년 연속 관찰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 수컷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의 절정에 들어섰습니다. 국내의 산과 바다로 때로는 해외의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승가대학에서는 학인 스님들과 함께 머물며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유니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토요일 P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